예, 1교시에 이어서 2교시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62페이지부터입니다. 다문화가족. 우리 사회가 이제 다문화라는 용어, 국제결혼이 많아지면서 우리 사회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단순 외국인이 아니라 이제 국제결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이민을 오거나 결혼을 온, 그래서 다문화라는 용어와 다문화 현상은 이미 한국전쟁 이후 발생하였지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2000년대부터라는 거죠. 물론 한국전쟁 이후에 발생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는 2000년 이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유가 그 전부터 농어촌이나 이런 데서 이제 결혼을 못하는 경우에 중국이나 베트남 뭐 이런 데에서 신부를 많이 이제 국제 결혼을 하는 이런 건수들이 많아지면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더 증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와 연관된 사회 문제 발생, 그리고 농어촌 인구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동남아 여성들의 문제에 대한 논의. 이게 국제결혼, 동남아 여성들이 이제 우리는 조선족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베트남 여성이나, 뭐 이런 이제 여성들이 우리나라의 농어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결혼을 오면서 생기는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다문화적인 현상과 경향은 단일하고 동질적인 문화 구조로부터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들이 혼재하거나 혼합 또는 변화에 대한 배려와 간용을 통한 공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국제 결혼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2세 아동들에 대한 문제죠. 아동들은 이제 부모 한 명은 이제 외국인인 거예요. 외국인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이제 이런 아동들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부모가 다 한국인 이런 가정들이 훨씬 더 많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국제 결혼의 비율이 늘어나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일정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들이 순조롭게 적응하고 통합되어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가족상담, 우리나라 문화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 결혼을 하면은 부모가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지 못하고 우리나라 말에 익숙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가 그런 또 영향을 받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상담, 부부 교육, 또 시부모님하고의 또 문제, 외국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부모 교육, 아이를 양육하는데 어려움, 가족 생활 교육,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과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언어 통역, 법률 상담, 행정 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다문화 가족에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화된 틀을 제공하는 것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서 차별 없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만큼 사실은 어려운 문제죠. 우리 사회에서 와서 또 다른 이런 갈등이 될 수도 있고, 또 결혼을 하고 우리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또 오히려 또 사라지는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 내에서 또 학대라든가 방임이라든가 또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 배경을 보면은 오래전부터 존재하였던 다문화로 인지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는 국제 결혼자에 대한 반성적 고려 없이 외국인 노동자의 등장과 그것에 의해 파생된 문제들, 그리고 국제 결혼의 재등장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다문화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
다문화 교육, 다문화 사업, 다문화 강좌, 다문화 축제, 다문화 마을, 다문화 센터, 다문화 현상, 다문화 사회,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 등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제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제도화의 길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용어는 그동안 국제결혼가정, 혼혈아 등 인종차별적인 이미지와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정서적 문제들에 대한 해소의 의미로서 건강시민연대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3년 이후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 출신의 외국인과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 문제보다는 국제결혼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제결혼,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제 백인들 이런 문제들보다는 사실은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 우리나라에 노동자도 많이 오잖아요. 노동자 문제보다는 국제 결혼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부작용. 대부분 동남아 출신의 아까 조선족, 베트남, 중국, 베트남 이런 애 동남아 출신 여성 배우자들, 국내 남성들과의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08년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8년에 현재 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 분석을 보면 이 법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 생활과 삶의 질 향상, 모든 우리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죠. 법은 사회복지법 자체가 삶의 질 향상, 다문화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규정을 하는데,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하는데, 법에는 항상 목적과 정의가 있어야 됐잖아요. 개념적 정의.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앞에서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의도 했지만은 법으로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지 애매하거나 또 구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서 결혼 이민자와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라고 한다는 거는 결혼 이민자, 국제결혼이죠. 결혼 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대한민국 국적. 결혼 이민자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둘이 결혼을 해서 이룬 가족을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걸 결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결혼 외에도 뭐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결혼 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기와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 이민자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도 되지만은 여기는 또 기와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는 자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 가족이라고 본다는 거죠. 결혼 이민자 등이란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데, 결혼 이민자,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또 기여 허가를 받은 자, 다 같은 얘기죠. 결국은 다문화 가정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랑 결혼 이민자 또는 기여 허가를 받은 자가 이룬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안정적인 삶에 대한 보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면서 위원장 국무총리를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되는 다문화 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와 역할에 대하여 3조 4의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밑에 보면은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죠. 국적법 제4조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품행이 단정한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일반 기여나 5년 이상 거주자 아니어도 대한민국 출생한 경우나 배우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경우에 따른 일정 기간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간이 귀화.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들이 결국 우리나라로 귀화를 나중에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특별 기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기여
결혼 이민자 자체가 나중에는 기화 허가를 받은 가정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문화 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것들을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어야 되고, 다문화 가족 정책의 시행 계획의 수립,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또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또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다문화 가족 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문화 가족의 사회 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사항에서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이해 측면에서 교육부 장관 교육감은 학교에서 교육 실시를 위한 시책을 하여야 하고, 또 제5조에서 규정한 아동, 청소년 보육,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청소년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 청소년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아무래도 이 한국어 교육이 많이 필요하겠죠. 한국어 교육, 또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 기관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일자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또 다문화 가족을 위한 통역, 번역 지원 사업, 그 밖에 다문화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하고 있으며, 또 다문화 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더라도, 우리가 국제 결혼한 다음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왔는데 서로 이제 갈등이나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이혼을 하거나 여러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 사례들이. 그럴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법은 다문화 가족 형성에 있어서 결혼 이민자들을 위하여 아동 보육 다문화 가족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행위, 우려 등의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진정성은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이런 조항에 의하여 한글 교육보다는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우리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다문화에 대한 진정한 접근이라. 무조건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접근이 법에서도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게, 한글과 한국 문화, 그러니까 한글과 한국 문화를 무조건 가리키는 게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족들이 들어와 있고 그 사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다문화에 대한 여러 다양한 국가에 대한 문화를, 그러니까 다양한 국가에 대한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진정한 접근이라는 거죠.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서로 간의 다름을 이해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박스에도 266페이지 보면은 세계화와 더불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들에 대한 우리 문화의 오해가 아닌 이해의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이해는 언어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문제는 문화적 충돌이라기보다는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래서 다문화 자녀들의 교육으로부터 소외와 같은 약자에 대한 억압으로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육 대부분은 어머니에게, 그리고 언어는 한국어를 강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모국어를 엄마에게 익히면서 학교로부터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을 우리가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면서 기존의 교육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면서 타 문화들이 우리 사회의 이해 폭을 넓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 이민을 갔을 때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영어를 쓰지만 집에서는 한글을 쓰게끔 부모가 교육하는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나라 그 2세가, 미문을 간 2세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부분들처럼
모국어를 또 엄마의 모국어를 배우고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한글을 배우고 이런 형태들 우리가 가끔 다문화 가정의 어떤 사례들을 여러 문제 사례들을 보다 보면은 아빠는 그 엄마의 나라의 모국어를 배울 생각이 전혀 없는데 한글이 안 는다라고 구박을 하거나 막 학대를 하는 이런 상황들을 가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방적인 어떤 교육이나 주입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런 법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국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실제로 통계청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통계청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그래도 법을 배웠으니까 한번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총 이혼 건수 우리나라의 이제 이혼 건수 및 조이혼율 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증가율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총 이혼 건수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000건, 단위가 1000건이니까 11만 6천 건 이렇게 되다가 이혼에 대한 부분들 증감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구 1000명당 우리가 이혼율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이혼이라는 부분을 한부모 가족에 대한 부분도 봤었으니까 결국은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부모 가정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도 여기 통계를 보면은 한부모 가정이 전체 가구와 한부모 가구에 대한 비율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단위가 1000가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1900만 가구라고 봐야 되나요? 거기서 이제 160만 가구 정도가 이제 한부모 가정이라는 거죠. 네, 한부모 가정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이렇게 2015년 이후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전체 가구는 살짝 늘었는데 한부모 가구의 비율을 봤더니 9.2%쭉 해서 2014년에 10%를 넘어서다가 다시 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3%.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혼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유지, 그다음에 미혼모에 대한 부분들도 유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한부모 가구의 현황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한 국제결혼에 대한 부분, 우리 다문화 가정이었으니까 국제결혼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011년 외국인 아내가 22,265 건수죠. 그러니까 건수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외국인 남편은 아무래도 적죠. 점점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2015년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외국인 아내의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남자, 외국 여자가 결혼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22,000명. 한국 여자, 외국 남자가 결혼하는 건수는 반대로 이렇게 작다는 거, 7,497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이렇게 있네요. 근데 이거는 보면은 이제 중국이랑 베트남이 비슷했는데, 이렇게 중국이 좀 더 많을 때가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아니죠. 지금 중국이 좀 이렇게 많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지금 베트남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 보면은 베트남이 중국 거의 2배 가까이가 되고 있고, 태국이 또 태국 여성이 늘어나고 있죠.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여기서는 통계를 이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100대 지표에서도 국제 결혼 건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국제 결혼 건수, 그다음에 뭐 이혼 건수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우선은 이거는 100대 지표로만 보는 거고, 아까는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혼 건수가 이렇게 되는 부분들, 11만 건, 2019년에 이혼이 11만 건이나 된다는 거죠. 그거 외에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기 가구 구성표에 대한 부분들도 다문화라는 부분을 가지고 쉽게 본 통계에서도 우리가 접근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 기하자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연령별 이민자 기하자의 관계, 그래서 연령별도 여성이 53%, 뭐 남성이 46%,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 기하자의 관계죠. 관계에 대한 부분들, 연령별, 출생시 국적별 뭐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또 다문화 가구 자녀의 연령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재학 여부, 학교에 다니지 않음, 미취학, 졸업 중퇴 등 77.4%, 6세 미만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고, 이렇게 연령대별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출신 국적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고, 되게 다양한 통계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외국 생활 경험 등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 자녀 돌봄, 주택의 종류까지도 나와 있죠. 다문화 가구의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에 사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아파트 다 이게 통계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에 연립주택의 몇 프로, 다세대가 몇 프로라고. 시도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서울, 부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분포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부산도 이렇게 분포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주택 점유 형태, 가구 전체 월평균 소득까지, 다문화 가족의 소득까지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보통은 가장 많은 게 200에서 300만 원. 이 정도, 그래서 100에서 400만 원 사이가 이제 가장 많은 분포들을 보여주고 있죠. 고소득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법으로 우리가 이들의 삶의 질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통계를 보면서 왜 이 법이 필요한지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 이민자 기하자 본인에 대한 통계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문화적 차이 유형, 본인 상태, 부부간 하루 평균 대화 시간, 이게 다양하게 나와 있죠. 통계가 다문화 가족이 부부간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어떻게 되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하루 대화 시간이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30분 미만, 1시간, 30분에서 1시간 미만이 제일 많아 보이고, 언뜻 봐도. 이러니까 우리가 문화적 차이를 우리가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한 갈등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의사결정, 가사활동 분담, 부부간 문화적 차이 느낀 정도, 문화적 차이 유형, 배우자 만남 경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볼 수 있죠. 결혼 중개업체 소개, 최근에는 친구 또는 동료의 소개가 많아지고 있어요. 일부.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보면은 결혼 중개업체 소개, 20세 미만에서는 60.5% 나타나고 있죠. 교육 수준도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이런 교육 수준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외에 이제 배우자에 대한 부분들도 볼 수가 있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대응 방법 같은 것들도 통계가 나와 있고, 자녀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다양하게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조사 연구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조사 연구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통계들이 나온 거죠. 이게 법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통계가 만들어진 거죠. 왜? 통계청에서 하는 거니까.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2교시는 다문화 가족지원법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또 3교시에 우리 건강가정지원법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